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상 심판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 민주당 지도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진석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이제 예.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네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 정청래 당대표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예. 내란 청산이 시대 정신이고 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였고요. 예. 그 내란 종식에 이어서 검찰, 예. 언론, 사법개혁을 얘기하셨고요. 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또 협치 중심의 민생 대책과 A, B, C, D, E, F로 시작하는 미래 성장 전략 등의 메시지를 예. 발표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네, 이 타이밍이요. 네, 그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손 맞잡으면서 여당 대표가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협치를 좀 주문했거든요 대통령이.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정청래 대표의 그 다음 날 어제 강한 발언이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예. 새로운 출발은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요? 예. 메시지가 강하게 들렸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예.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말 내란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에게 반성이나 사과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정상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예.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쉽다라는 표현이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네. 이 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과는 좀 온도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이른바 여권에서의 국합 배드캅 전략의 일환입니까? 아니면은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명청 갈등입니까? 뭐 명청 갈등이 아니죠.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이렇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고 예. 당은 또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 활동하는 조직이고 하다 보니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으나 예. 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 거죠? 이런 거죠. 결국 예. 대통령도 협치를 말씀하시지만 예. 정청래 당대표도 협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는 예. 사과 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협치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건 뭐 명청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 지나치다. 각자 역할에 따른 메시지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약간 결이 다르다는 표현은 당과 대통령실은 역할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님은 어떤 국민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신 거고 정청래 당대표는 우리 또 지지자라든가 예. 당의 또 정체성,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담다 보면 예. 메시지가 다소 강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내란 청산이 없으면 협치가 어렵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내란 청산 이거 하지 않으면 협치 어렵다. 요거는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 뭐 지금 어떤 국민도 다 예. 수용한다, 포용한다, 이런 함께 간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맞아요. 또 예. 그래야만 하는 자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예, 당 대표는 조금은 자유로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요? 예. 예. 내란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예. 사과하고 반성하면 예. 협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협의체 구성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예.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실제로 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어허.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발언이 좀 센 것 외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어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강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요거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냐, 그리고 이재명 예, 예. 대통령 이제 완전한 레임덕이다. 뭐 이런 네.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날에 썼던 대통령의 발언하고 너무 톤이 다르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표현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당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고요. 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에게 충고한 거죠. 충고요. 내란과 절연하는 게 필요하다. 예. 또 지금은 내란의 강을 건너야 할 때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신 건데 예. 그 충고를 이렇게 뭐 내란 선전포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내란이라는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 일부 네. 언론 보도 보니까 원래 어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정청래 대표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예. 당대표 막 되셨으니까 연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김병기 대표님께 그러면 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뭐 내가 하겠다 할 테니까 너는 빠져라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죠. 어쨌든 저 순서가 바뀐 건 맞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은 좀 얘기가 그게 이제 다르더라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예. 원내대표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이고, 아니고 그렇죠. 그건 당내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예. 거기에 이제 김병기 대표님의 양해 또 예. 정청래 대표님의 희망. 요청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지 예.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빠져라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그제 비공개회담에서 이제 이른바 5대 요구 요거를 건넸잖아요. 거기 보면은 네, 검찰 네, 개혁안 네. 제고하자, 특검 연장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거 우려다, 교육부 장관 빼라 이런 5개 요구 건넸는데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 대표 5대 요구 사항을 이렇게 보면요. 예. 여전히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의회를 존중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분도 아니고 예. 또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당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남발할 그런 분도 아니고 그래서 5대 요구 조건을 보면 예. 교육부 장관 지명 차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는 분도 아닌데 인사권자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인권 침해 사실도 없는 윤석열 CCTV 열람 중단 요구 같은 것도 오히려 저희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낼 사안인데 이렇게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안 예. 국민 모두가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개혁안을 제고해라.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당에 뭐 이런 법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의중하고 당이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여러 이슈에서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당이 이제 서로 협의하고 아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방적으로 대통령한테 뭐 어떤 요구를 해서 예. 당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아니 어제요, 의원님 네. 중앙일보에 아침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일요일 날 있었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좀 갈등이 있었다. 뭐 아시겠지만 이 후속 입법을 만들 검찰 개혁단 요거 추진단 검찰 개혁 추진단 요거를 놓고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은 관여하지 말라. 정청래 대표는 당이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좀 언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좀 자세히 났거든요. 그런 기사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당정이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위당정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견 없이 확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예. 내부의 논의 과정 중에 약간 부풀려진 게 있습니다. 그 예. 내용, 기사 내용을 보면요. 예. 예, 근데 특별히 뭐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실제로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갈등은 아니다. 예. 네, 그럼요. 뭐 분위기가 막 격앙되고 이런 건 의견이 아니에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예.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서로 의견을 합을 맞추고 예. 수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얼굴 붉히거나 뭐 이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격앙되고 이런 건 아니었단 그런 건 말씀이신 거죠? 없었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정리는 됐다 이렇게 그 보도도 끝은 맺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총리 주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의견들을 우리 당에서도 좀 얘기하고 김민석 총리께서도 얘기를 하고 예. 우상호 수석께서도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다 각자의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견 없는 거잖아요. 당하고 정부 대통령실하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 디테일을 좀 이제 1년간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는 그래도 이견은 좀 있긴 있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도.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그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를 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 또 국민 피해를 줄이고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또 신속하고 신중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 안과 당의 의견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결국은 서로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요거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당내에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전담 재판부로.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의가 된 이유는 직위원 재판관에 대한 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직위원 판사가 12월까지 내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윤석열 구속기간 내년 1월 18일 날 만료가 될 것이고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윤석열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위원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부 결단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배당을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뭐 이런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내에서 지금 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명칭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꾼 거는 좀 위헌 논란 이걸 좀 의식한 건가요, 의원님?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특별하다고 그러면 뭔가 좀 너무 그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런 쪽으로 용어를 이제 정리해서 정리하고 있다 당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의원님. 이 권성동 의원이요. 이 체포동의안이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이 내용 보니까
통일교와 결탁해서 벌인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이제 특검팀이 규정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권성동 체포 동의안은 이제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정도는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과거에 강원랜드 비리 문제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네. 이번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 왜죠? 특검에서도 재질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마지막 네네. 이슈인데요, 의원님. 네, 네네, 이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네네, 이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뭐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좀 논란을 빚었는데 어제 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 발언이 왜곡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의원님 네네. 지역이시잖아요, 천안. 네 맞습니다. 예, 예.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이 현장 찾아서 항의하셨던데 어떤 이유였었을까요, 의원님?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배후에서 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 항의하러 갔습니다. 오. 항의하러 갔는데 예, 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네. 외부인들끼리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배석한 주선한 예. 의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운영 위반이다. 어. 국회 기자회견장 운영에 대한 내규가 있거든요. 아 원래 배석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그렇죠.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김민전 의원은 자리에 없었고 예. 외부인들만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중단을 시켰고 예. 허위 사실을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요. 어. 그래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일단 그 시민단체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주장, 이거는 허위 주장이란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허위 주장이기 때문에 허위 예.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민전 의원도 저 절차 위반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배석을 끝까지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번에 백골단 기자회견 가지고도 문의를 한번 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소통관을 막 구구들의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이 진짜 문제가 많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적 인물들은 소통관 이용을 좀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민전 의원에 대한 무슨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제 뭐 교육에서도 논평에 성명이 나왔던데 예. 윤리 제소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